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하연의 날카로운 외침이 적막한 골목을 찢듯 울려 퍼졌어요. 작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선 곳 가로등 빛 아래에는 한 노신사가 그대로 쓰러져 있었지요. 팔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제발. 하연은 급히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를 받쳐들었습니다. 노신사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고 숨은 끊어질 듯 얕았어요. 지금이라도 손에서 빠져나가 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생명선 같았지요.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놀란 듯 시선을 던졌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람만이 골목 사이를 스쳐 지나갈 뿐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눈 좀 떠보세요. 혼자 두면 안 돼요.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신사의 등을 받쳐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몸은 너무 무거웠어요. 작은 체구로는 버거웠지만 그녀는 손을 절대 놓지 않았지요. 그 순간 노신사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도와. 거의 사라지기 직전의 숨결 같은 소리였어요. 하연은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제가 있어요. 지금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흐릿한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소녀를 향해 움직였고 노신사는 희미하게나마 그 따뜻한 손길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하연은 아직 몰랐어요. 지금 자신이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노신사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이 골목에서의 만남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지요. 하연은 재빠르게 자신의 얇은 외투를 벗어 노신사의 어깨에 덮어주었어요. 몸이 너무 차가워요. 이거라도 덮고 계세요. 외투를 덮어주는 손길에는 보호하려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어요. 여기동 골목인데요. 어르신이 쓰러져 계세요. 숨이 가빠요. 네, 저는 여기 계속 있을게요. 하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구조요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요. 전화를 마친 뒤 그녀는 다시 노신사 옆에 바짝 앉아 그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조대 와요. 제가 옆에 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노신사의 몸이 떨려오자 하연은 자신의 스카프까지 벗어 그의 목 주변에 둘러주었어요. 추우시죠? 조금만 참아보세요. 금방 와요. 잠시 뒤 노신사의 호흡이 아주 조금 안정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위태로운 상태였지요. 하연은 계속해서 말을 걸며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 하연이에요.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시죠? 계속 대답해 주세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연의 얼굴에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번졌지요. 구조대가 골목에 도착하자 하연은 손을 흔들며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어요. 여기요. 이쪽이에요. 구조대원이 노신사를 들것에 실어 올리는 동안 하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질 정도로 몸이 후들거렸지요. 학생분 덕분에 빠르게 조치됐습니다. 덕분에 위험한 상황은 넘겼어요. 그 말에 하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안도감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했지요. 노신사가 실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 뒤 골목을 빠져나가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듯 생각했어요. 어떤 분이었을까? 왜 혼자 있었을까? 평소 같으면 금세 잊어버릴 질문들이 오늘은 유난히 가슴 한쪽에 오래 머물렀지요. 하지만 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자신의 일상에 무엇을 가져올지, 그리고 오늘의 선택이 어떤 인연을 열어젖힐지. 지금은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집으로 향할 뿐이었답니다. 하연은 하루 종일 집중을 못했어요. 교복마이가 없는 것도, 어젯밤 어르신의 상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코트만 입고 등교한 탓에 친구들의 질문도 여러 번 받았지만 하연은 그냥 집에 두고 왔어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어느새 해가 기울고 하교종이 울렸어요. 하연은 가방을 메고 교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평소처럼 사람들 웃고 떠드는 소리, 분식집에서 나는 냄새, 버스 소리.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조용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교문을 나서던 순간 학교 앞에 서 있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차는 학생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어요. 선팅이 짙고 차체는 은은하게 빛이 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지요. 마치 드라마 속 회장님의 의전 차량 같았어요.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저 차 뭐야? 진짜 비싸 보이지 않아? 헐, 누구 데리러 온 거야? 연예인 아니면 재벌 아들? 하연은 저런 차가 왜 학교 앞에 있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며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차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주변을 훑고는 하연을 정확하게 바라보았어요. 하연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남자는 하연에게 다가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혹시 이하연 학생 맞습니까? 하연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요. 남자는 투명 비닐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하연의 교복마이가 반듯하게 접힌 채 들어 있었어요. 앞면에는 분명히 하연의 명찰이 달려 있었지요. 하연은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멈췄어요. 이거 어젯밤.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께서 이 외투를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꼭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회장님이요? 어젯밤 그 어르신이요? 남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서준 회장님께서 학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학생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연은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이 잔뜩 어지러웠지요. 남자는 차 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님께서 잠깐만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주었어요. 봉투 속 교복마이의 명찰이 하교길의 반사광을 받아 반짝였어요. 어젯밤 내가 덮어준 그 마이가 나를 이렇게 데려오게 만드는 거야? 교문 밖에서 바람이 스치고 학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하연은 깨달았어요. 이 순간부터 자신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연은 멍한 채로 고급 세단 옆에 서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가슴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직접 학생을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하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근데 저는 학생인데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가도 괜찮나요? 비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회장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학생을 매우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하연은 조금 안도하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계속 마음에 남았지요. 나 괜찮은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겠지? 비서는 차 문을 열어주었고 하연은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탔어요. 좌석은 몸을 부드럽게 감싸며 편안했지만 오히려 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더 낯설고 무거웠어요.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창밖의 학교가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승용차 내부의 정숙함 속에서 하연의 숨소리만 조용히 흔들렸지요. 저기 회장님은 지금 괜찮으세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운전석 옆에 앉은 비서는 거울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예. 회장님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학생의 빠른 조치 덕분입니다. 그 말에 하연은 조금 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친구들에게서 쏟아지는 메시지들이었지요. 하연아 뭐야? 학교 앞에 차 온 거 너 때문이라며? 야 설마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한다. 하연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학교에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항상 빠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차는 도심을 지나 큰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높게 올라가는 유리 건물, 넓은 출입구,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팀. 하연은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비서는 문을 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연은 코트를 가볍게 여미고 천천히 내렸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넓고 조용한 로비의 공기가 그녀를 압도했지요. 리셉션 직원이 바로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학생분 모시고 오셨습니까? 비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은 바로 안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순간 하연은 문득 발밑을 내려다봤어요. 검은 대리석 바닥에 자신이 비친 모습이 이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슬림하고 조용한 조명, 안쪽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비서가 말했다. 하연 학생, 회장님께서 바로 위에서 기다리십니다. 부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연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문이 닫히며 세상과 단절되는 듯한 묘한 느낌이 스쳤지요.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어젯밤의 도움이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큰 변화를 불러오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하연의 긴장도 함께 높아졌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리자 하연은 무심코 숨을 들이켰어요. 앞에는 긴 복도가 있었고 양옆에 정갈하게 정리된 사무 공간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곳은 이상하게도 조용했고 직원들은 모두 단정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회장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비서의 안내에 하연은 뭔가에 떠밀리듯 발을 옮겼어요. 복도 끝 회장실 문 앞에 서자 마음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아예 쿵쿵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넓은 방 안에서 하얗게 정리된 소파 위에 앉아 있는 노신사가 보였어요. 그는 그저 평범한 어르신처럼 보였지만 분위기만큼은 공간 전체를 조용히 지배하고 있었지요. 하연은 순간 어젯밤 떨리는 손으로 부축하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너무도 달랐어요. 왔구나 하연이.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방 안을 은은하게 채웠어요. 하연은 자리에서 꼼짝 못하며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 고맙다는 말을 직접 하고 싶었네. 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회장은 미소를 짓다가 하연의 교복 마이를 가리켰어요.
이 옷 때문에 자네를 바로 찾을 수 있었네. 미안하게도 돌려줄 여유도 없이 실려가 버렸지. 하연은 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아, 그건 괜찮아요. 제가 덮어드린 건데 회장님이 괜찮으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비서진과 몇몇 임원들이 조용히 들어와 보고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달라졌고 하연은 몸을 바짝 움츠렸지요. 그들 중 한 명이 속삭였어요. 회장님, 지금 학생이 회사 방문 중이라는 게 벌써 밖에 퍼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학교 주변에서 대기 중이라는 얘기도. 하연은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은 즉시 손을 들어 임원들을 멈추게 했어요. 그런 말로 학생을 불안하게 만들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연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기자, 학생이 회사 방문, 퍼지고 있다라는 단어가 계속 회전했지요. 저 회장님, 저 이런 곳에 오면 안 되는 거였나요? 하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니야. 자네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고마워서 부른 거지. 자네에게 부담을 주려 한 게 아니야. 하지만 하연의 어깨는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학교에 소문 퍼지면 어떡하지? 기자라니, 나한테 왜? 내가 사람 잘못 도와준 건가? 마음속에서 불안이 거칠게 올라왔어요. 그때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하연아. 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이 괜찮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단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 만큼 빠르기도 하지. 그렇지만 두려워 말게. 하연은 숨을 살짝 들이켰어요. 회장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자네를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게.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하연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책임진다는 말,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 그리고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연은 손끝이 다시 떨리는 걸 느꼈어요. 심장은 점점 더 세게 뛰었고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좁아지는 것만 같았지요. 나 정말 괜찮은 걸까? 왜 이렇게 일이 커진 거지? 갈등이 깊어지고 혼란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승-3는 그렇게 하연의 마음에 처음으로 큰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이었어요. 하연은 회장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어요. 책임진다는 말이 왜 이렇게 큰 무게로 다가오는지, 어쩐지 자꾸만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그때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하연아, 내가 왜 자네를 꼭 찾아야 한다고 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 하연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감사 인사 정도로 생각했어요.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아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쓰러지기 전까지 누구 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일세. 하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내 곁에는 늘 수십 명이 있었지만 정작 날 사람으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꺼내는 듯한 떨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날 일으킨 건 경호원도 비서도 아닌 그저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던 학생이었지. 회장의 시선이 하연에게 닿았어요.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살아있다는 위안을 받았네. 하연은 숨을 삼켰어요. 그가 말하는 처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깊은 의미를 머금고 있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비서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급박한 표정이 방 안을 뒤흔들었지요. 회장님,
병원의 CCTV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 같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인가? 비서는 짧은 숨을 들이켰어요. 회장님께서 학생의 외투를 덮고 실려가는 장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회장 살렸다는 제목으로 벌써 기사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요? 제 얼굴도 나왔나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히 학생이라고 특정되진 않았지만 교복 마이와 명찰 일부가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연은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앞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등굣길부터 다들 속닥거리더니 이렇게까지 된 거야? 회장은 바로 명령을 내렸어요. 즉시 모든 게시물 차단하라고 말하게. 법무팀 전원 긴급 호출하고. 그러나 비서의 목소리는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회장님, 이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기사 공유 속도가 SNS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연은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저 어떡해요? 학교에도 소문 퍼지겠죠? 회장이 천천히 하연에게 다가왔어요. 하연아, 나를 믿게. 이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기회일지도 모른다네. 하연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기회요? 회장은 방안을 천천히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내가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요구를 받아온 지 오래일세. 건강 문제도 있고 회사 안팎으로 반대파들이 움직이고 있지. 하연의 눈동자가 커졌어요. 그럼 그 어젯밤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어젯밤 자네가 나를 살렸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지. 하연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단지 쓰러진 어른을 도와준 것뿐인데 그 일이 거대한 기업 전쟁과 정치적 움직임 속으로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연아, 자네는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인이기도 하고 내가 새롭게 방향을 잡기 위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하연의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어요.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그런 거대한 일 속에 있고 싶지 않은데.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서 자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네. 하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선택이요?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내 옆에 있을지 아니면 이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을지 자네가 정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네. 그 말은 온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반전은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하연은 깊은 숨을 삼켰어요. 이제 정말로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회장의 말은 분명 선택권을 준다는 뜻이었지만 하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어요. 내가 선택한다고 정말 끝이 날까? 이미 기사까지 퍼졌는데 어쩐지 회장의 배려가 자신을 더 무겁게 만드는 듯 했지요. 침묵이 흐르던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법무팀과 홍보팀이 대기 중입니다. 학생과 관련된 모든 기사 조치 상황 보고드려야 합니다. 회장은 하연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조용히 전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하연의 마음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하연아. 회장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내가 자네를 곁에 두려는 이유는 책임을 지고 싶어서만이 아니네.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자네가 가진 마음, 그 따뜻함은 나에게 오래 잊고 지낸 것을 떠올리게 했지. 회장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 난 자네에게서 배웠네. 그 말은 의외였어요.
하연은 가슴이 찌릿하게 울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법무팀장이 급하게 보고를 시작했어요. 회장님, 기사 삭제는 거의 완료됐습니다만 SNS에서 고등학생 정체 찾기라는 글이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학생이 쓰러진 회장을 부축하는 CCTV 장면에 교복마이 명찰 일부가 확대되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하연은 순간 숨을 삼켰어요. 명찰까지? 예. 반 이상 가려져 있지만 하자와 연자 일부가 보여서 누군가는 추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럼 학교에서도. 그때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어요. 법무팀, 지금부터 이 학생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다. 어떤 식으로든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라. 예, 회장님. 하지만 하연의 불안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하지? 단지 도와드렸던 것뿐인데. 그 순간 회장은 천천히 하연 앞에 앉았어요.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했지요. 하연아, 자네가 지금 느끼는 불안, 두려움, 모두 이해한다네. 그러니 자네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네. 하연은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말은 흔들리는 마음을 차분히 내려앉히는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묵직했지요. 저 학교에서는요? 이런 상황이면 친구들도 선생님도 다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한 장을 조용히 건넸어요. 이미 조치해 두었네. 학교에는 지난밤 한 시민을 도운 학생이라고만 전달했네. 학생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도록 했다네.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내가 직접 나서서 막겠다. 하연은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려다봤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그때 회장이 문 쪽을 보며 말했다. 서진.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섰어요. 네, 회장님. 하연 학생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게. 그리고 오늘부터 학생 주변에서 어떤 위험 신호라도 감지되면 즉시 나에게 보고해. 비서는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연은 놀라서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저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부담이 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부담이 아니라네. 은혜야. 그 말은 짧았지만 하연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잠시 후 회장은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겨울 햇빛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하연아, 이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네. 회장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진중해졌어요. 나를 쓰러뜨리려 했던 세력도 있고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하연은 크게 눈을 떴어요. 그럼 어젯밤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연은 숨조차 쉬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까지?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나에게 있어서 사람 냄새가 나는 세상의 마지막 연결이었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연의 손끝이 다시 떨렸어요. 자신이 그저 선한 마음으로 도운 행동이 어쩌면 거대한 갈등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촉발점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하연아,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도 괜찮네. 회장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따뜻했어요. 하연은 눈을 살짝 감으며 말했다. 무서워요. 저 솔직히 많이 무서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가 자네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자네뿐일지도 모르네. 하연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네의 그날 행동이 모든 걸 바꿔놓았으니 이제는 자네가 다시 한번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연은 어지러울 만큼 큰 현실과 마주하며 천천히 의자에 깊게 기대었어요. 이제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하연은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주한 일들이 너무 크게 다가와 오히려 멍해질 정도였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 회장님께서 지금 학생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연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인간적이었어요. 하연아,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었네. 그에게선 낮 동안의 차분함이 아니라 숨겨왔던 감정들이 밀려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네. 하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흔들리길 바라네. 내가 쓰러지길 바라네. 내가 포기하길 바라지. 회장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꽉 눌러 담은 듯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네가 내 손을 잡아줬지. 하연은 말없이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가 내 손을 살리고 싶어서 잡아준 건 수십 년 만이었네. 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네가 아니면 나는 그 자리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걸세.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네. 자네의 마음은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었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하연아, 난 평생 수많은 사람을 거느렸지만 정작 나를 사람으로 본 건 자네뿐이었네.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그 말은 그저 고마움이 아니라 하연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고백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은 잠결에 들려오는 차 소리에 창문을 열었다가 숨을 들이켰어요. 집 앞엔 어제보다 더 큰 검은 세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중 한 대에서 회장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 장면은 마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시대의 무게가 찾아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연은 허둥지둥 현관으로 달려갔고 문을 열자 회장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하연아, 오늘은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러 왔네. 그 말 자체가 이미 다르고 무거웠어요. 뒤이어 비서와 법무팀, 재단 관계자처럼 보이는 이들이 차에서 조용히 내려왔고 누군가가 서류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하연에게 말했어요. 어제는 일부만 전했지만 자네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네. 그리고 비서가 펼친 서류에는 하연이 상상도 못한 규모의 지원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 비서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학생 가정의 새주거지 제공, 회장님 명의의 장기 임대 주택을 학생 가족에게 무상 제공하며 전입 절차와 가구 일체를 당사에서 지원합니다. 하연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이사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집 어머니와 함께 살기엔 너무 오래되고 불편하더군. 수리로 해결될 상태가 아니었네. 그래서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집을 준비했지. 비서는 문서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서류, 어머니의 병원비 전액 지원, 진료 비수술비 약값 검사비 전액을 회장님 사재로 부담합니다. 세 번째 서류, 가정생활비 정기 지원,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매월 생활비를 장기 지원합니다. 네 번째 서류, 학생 장학 프로그램, 학생의 대학 진학까지 모든 비용을 재단에서 부담하고 원한다면 졸업 후 진로 연결까지 지원합니다. 하연은 숨이 멎은 것처럼 말문이 막혔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커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네, 하연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꺼냈습니다. 자네가 베푼 작은 선함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일이지.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면 아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은혜는 돌려드릴 수 있을 때 최대한 크게 돌려드리는 게 도리라네. 하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날 자네에게 살았던 한 인간으로서 주는 선물이네. 봉투 안에는 따뜻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연아,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났을 걸세. 살아남았으니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네. 그 시작이 자네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라 믿는다. 강서준. 하연은 마이를 껴안은 채 펑 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받으면 저 진짜 평생 잊지 못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충분하네.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니까. 그 말과 함께 하연의 가슴 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하나의 따뜻한 결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준 손길이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구나. 그 깨달음은 하연의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크게 바꿔놓고 있었답니다. 제발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